안녕하세요. 봉봉과 나무의 심리수다. 가볍거나 진지하거나 저는 봉봉 나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기력에 대한 음. 사례를 읽고 이제 소개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나무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사례 제가 읽어볼까요? 네. 저는 대학생입니다. 알바도 하고 학과 공부도 해야 하고 취업 준비를 위해서 어학시험, 인턴 등 여러 가지를 챙겨야 하는데 중요한 건 언제부터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몸에 힘도 안 들어가고 계속 누워서 핸드폰만 보다가 현타가 오면 자괴감 들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쉬지 않고 공부하고 알바하고 어떨 때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텐션 있게 살다 보면 뭔가 쾌감처럼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느끼곤 했죠. 그러나 그러고 나면 또 이렇게 무기력 상태에 빠지곤 했는데 이제는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사연이네요. 네. 어쩌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의 항상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이 사연을 보면서 뭐 저의 경험에서도 찾을 수 있었고 또 저희가 만나는 내담자들 중에도 이런 걱정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이런 고민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분이 또 사실은 이제 무기력감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상태가 아니면 뭔가 되게 불편한 이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식도 무기력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왜 이 무기력감이 찾아올까 라고 하는 이해가 사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기력이 없는 상태에 대한, 활력이 없는 상태에 대한 불편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뭔가 그런 되게 활동적이고 활력이 있고 뭔가 성취를 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좀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그림자처럼 이렇게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이제 어떤 좀 쉬어야 되는 상황들, 또 몸이 좀 움직여지지 않고 좀 피곤한 상황들에 대해서 좀 조급한 마음이 들고 이제 불안해지는. 그러니까 몸은 지금 좀 쉬어야 되고 무기력한 상태인데 주변 상황과 내 의지는 좀 뭔가를 해내야 되고 다시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급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무기력이라는 건 보면 좀 여유 있게, 요즘 현대 사회에서 여유 있게 사는 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특히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시기보다도 치열하게 사는 분들이 이제 이런 고민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특히 상황에서.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 무기력한 상황 자체가 사실 큰 문제처럼 다가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무기력이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내 삶에 대한 특성, 뭐 나에 대한 특성 이런 부분들을 사실 더 놓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 무기력한 상태가 자주 패턴처럼 찾아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때 물론 이제 지금 우리 봉봉이 얘기한 것처럼 현실에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감당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그 고충이 있죠. 일을 놓을 수 없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뭐 무기력감이 패턴처럼 찾아오는 사람들은 왜 어떤 이유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될까요? 방금 얘기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어떤 얘기를 했죠 방금? 네. 아니에요. 안 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기억나는 이제 분 중에서 이제 그 기억나는 분들, 대다수 이제 분들 중에서 이제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방금 나무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정말 극심한 경우, 이제 이런 무기력감이 어떤 심리적인 이제 정말 교착 상태를 야기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호소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사실은 이렇게 뭔가 여기 사례에 있는 내용처럼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잠을 안 자도 좀 안 피곤하고 밥을 안 먹어도 이제 별로 배고프지 않고 오히려 약간 공복 상태에서 자기가 이게 되게 많이 각성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할 때 되게 쾌감과 존재감을 느끼고 그럴 때 이제 당연히 성취감도 많을 테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잘했다 이런 인정과 칭찬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같이 시너지를 얻게 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이제 유한한 존재이고 되게 생물학적인 영적인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몸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면 이제 확 쓰러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신 분들 중에서는 심지어는 이제 식사를 못 하고, 이제 식사를 할 수가 없고 또 쉬지도 못하고, 예, 쉬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신라 같은 그런 어떤 긴장감이 예, 계속 좀 팽배하게 본인의 삶에 계속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지만 일어나서 이제 예전처럼 뭔가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그런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 무의미한 무가치함으로 이렇게 맞닿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병적인 상태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게 다 스펙트럼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해서 어느 선에서는 이제 정말 또 저 이면 스펙트럼에서는 열심히 살아봤자 이게 신자유주의 메시지이지. 그래서 이제 책도 심지어 그런 책이 나오잖아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 네. 그렇게 열심과 이제 뭔가 성취를 강요하는 것이 이제 신자유주의 메시지이니 나는 그것에 대항해서 내 삶의 어떤 패턴, 여유를 가지고 살겠다. 이제 저 끝에라고 하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면 확실히 내가 나의 몸에 대한 자각과 뭔가 내 감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둔감하고 성취에 조금 더 많이 훈련되어 있고 거기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내 몸이 말하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 이제 보이콧 할 거야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걸 좀 무기력이라고 표현하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는 감각이 좀 둔하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안 빠지려면 이런 상태까지 가기 전에 내 몸이 보내는 신호라든가 이 정도면 조금 쉬어줄 때가 됐지라고 하는 신호들을 좀 알아차리고 그때그때마다 해소하면 좋겠다라는 걸까요? 네, 맞아요. 제가 이렇게 길게 했는데 그렇게 감정이 뭔가 멈출 신호를 제가 다 놓쳤네요. 무기력해졌어요. 네, 봉봉의 말이 참 맞는 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나에게 있는 심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의 어떤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에너지를 한 번에 과도하게 막 쓰느냐, 이 에너지를 지혜롭게 좀 효율적으로 나눠서 쓰느냐, 이런 감각들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가지 이제 해결책에 대한 고민하면 두 가지 정도가 저는 기억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 한 번에 그래도 이제 폭주하듯이 우리 어쨌든 에너지는 비슷하니까 쓰고 나서 나머지는 그러면 좀 쉬겠다. 이게 내 스타일에 맞다라고 하면 그것도 뭐 오케이. 그리고 나는 이제 뭐 프리랜서나 아니면 뭐 요즘 직장인들도 끝나면 또 이후에 어떤 그쵸, 여가나 투잡되는 분들도 있고 네, 뭔가 또 뭔가를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내 하루에서 이제 이 정도는 일을 하고 이 정도는 쉬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해 놓으면 매일매일 이제 그런 균형들이 황금 비율이 있는 것과 그쵸? 또 뭐 주 6일은 일하고 뭐 하루는 진짜 그냥 시체처럼 누워 있겠다. 이제 이런 거를 결정한다면 오히려 이런 무기력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 6일 엄청 일해놓고도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는 자신을 되게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핸드폰만 보고 있다. 사실은 핸드폰만 볼 수밖에 없는 힘이 그것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되게 수동적으로. 네. 그래서 그냥 쉬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모든 사람은 비슷하고 인정하면 되는 그런 쉼에 대한 어떤 좀 편안한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쉼도 그냥 이거 내가 정말 더 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네 뭐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이 정도 일했으면 좀 쉬어도 돼. 좀 기분 좋게 쉬자.
네, 맞아요. 예, 예, 좀 이런 마음도 좀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분석심리학 제가 또 이제 좋아하니까 분석심리학에서는 에너지가 이렇게 오고 가는 이렇게 양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분석심리학적으로는 팽창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외부로 에너지를 막 쓰는 분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일의 성과도 크고 또 이제 또 성실해서 물론 굉장히 그런 삶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나 약점이 있다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석심리학적으로는 이렇게 팽창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할 때 심리적으로 다시 무의식이 너를 돌아봐야 되겠어 라고 어떻게 보면 무기력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얘기랑도 비슷한데 무기력을 꼭 이렇게 벗어나야 될 나쁜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나를 돌아볼 시간이 좀 필요한가 보다. 내가 너무 열심히만 살았구나. 나를 돌아보지 않고 너무 바쁘게 살았구나. 나를 좀 돌아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로 또 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여기까지 네.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를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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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어떻게 좀 저희가 그래도 요약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기력 어떻게 할까요? 네. 무기력은 쉼이 필요한 단계이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네. 핸드폰도 심지어는 기계인 핸드폰도 충전이 필요한데, 네. 우리도 더 이제 많은 것들을 해내고 싶다면 쉬어야 된다. 무기력은 정말 어느 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갔을 때 드러나는 증상이니 이제 받아들이고, 네. 처방은 하나, 쉬는 것이다. 쉬어라, 마음 편하게. 네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뭐 쉴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떡하나요? 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쉴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쉼이라는 것을 양적인 개념에 두지 말고 질적인 개념으로 단 뭐 10분, 15분이라도 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이거 말고도 참 삶에 여러 가지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해결되진 않겠지만 그런 개인적이고 복잡한 맥락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하다면 네, 특별한 대화, 상담자를 찾아가서 네, 단기적이라도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은 그쵸. 앞으로의 삶에서도 되게 중요하다. 네. 라는 말씀과 함께 또 우리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당신의 마음을 자각하세요, 안아주세요, 선택하세요. 안녕!